안녕하십니까. 태성회계법인의 이영원 회계사입니다. 각도가 달라졌죠? 예, 뒤에 받침대를 높이면 각도가 좋아졌네요. 예, 오늘은 편한 복장으로 가는데 오늘은 좀 토요일이어서 오늘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회계와 세무 처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터 보면서 어떤 것이 좀 할 얘기가 많을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말씀드릴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회계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끔씩 많은 회사들이 좀 틀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일단은 명확한 부분, 원칙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부채 금액은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추계 금액하고 일치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뭐 IFRS는 이제 보험 수익적 평가 금액 그 금액하고 무조건 맞아야 된다. 예. 이게 뭐 대원칙인 거죠. 그 변동 사항 중에서 뭐 지급도 있을 거고 뭐 지급 중에서도 연금에 의한 지급,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지급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가지 원칙. 그 부채의 금액은 각각이 그 정답인 금액, 그 금액으로 맞춰야 된다. 그거만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 기준을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지급은 지급할 때 뭐 대변에 지급하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가끔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 지급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를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할 때 퇴직 추계 금액하고 장부상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이를 회계 처리할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좀 통일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이제 퇴직급여 지급액을 이제 장부상에서 구해야 되는데 뭐 어쩔 때는 퇴직급여로 하고 어쩔 때는 대충으로 하고 한다면 그 지급 금액을 원장에서 산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뭐 일반적인 방식은 지급할 때 대충.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과거에 발생한 비용을 다 대충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따로 지급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충에서 제외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마지막에 맞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든 회계 처리는 동일하게 된다. 그 회계의 결론은 나중에 결산 마감할 때 결론은 동일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대원칙 대충의 잔액과 퇴직 추계액 잔액을 맞추는 결산 조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그 대원칙을 제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 이게 대기업 내지는 회계 처리를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인사팀에서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저렇게 회계 처리하다가 나중에 퇴직급여가 돼야 되는 금액을 막 상정을 해가지고 그걸 툭 쳐버리고 퇴직충 잔액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퇴직 추계액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참 요즘에 뭐 회계 프로그램에서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그 이슈는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뭐 모든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대상이 돼야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긴 한데 요즘에는 뭐 도전해서 잘 작업되고 하다 보니까 추계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뭐 질문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세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태충이 굉장히 어려운 세무 조정이었죠. 왜냐하면 일정 부분만 인정하고 일정 부분은 인정 안 하고 그게 또 매년 뭐 5%, 처음에 40%였죠? 제가 기억하는 건 40%였는데 추계액의 40%까지만 인정하다가 35, 30 계속 낮아져서
계속 변동이 됐고 갑자기 1년 급여 기준액에 뭐 10%, 5% 뭐 이런 기준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좀 쉬워졌죠. 왜냐하면 이제는 태충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쉬워진 건데 뭐 사실은 회사한테는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태충은 이제는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전혀 세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불입하지 않는 한. 그래서 결국 태충은 퇴직급여는 전부 송금물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올해는 좀 작년까지 5%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데 내년부터는 작년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송금 불산입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급액이 송금 산입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세무조정에서는 그 원칙은 그거죠. 태충에서 송금 인정된 부분을 뺀 그 저기 송금을 부인액 중에서 퇴직금 지급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이 되는 이런 건데 이제는 좀 잊으시고 그냥 간단하게 퇴직급여는 모두 송금 불산입된다. 다만 지급액은 이제 송금 산입. 세무는 명확하죠. 이런 어떤 회계적인 어떤 전입액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 실제 발생한 퇴직금 지급액에 대해서만 송금 산입. 그리고 이제 회계와 세무의 차이로 인해서 세무조정이 벌어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연금이 끼어들면서 조금 더 어렵게 되는 거죠. 연금은 그 불이백만큼 송금 인정이 되는데 이것 또한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죠. 세충이 있고요. 요만큼이 인정되고 요만큼은 부인.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세무 준용을 해야 되고 근데 연금은 요만큼 불입하면 또 요만큼은 인정. 굉장히 3단계가 되죠. 요만큼 텐충 세금 인정, 연금 불입하면 요만큼 더 인정.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지급하면은 뭐 인정 이런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좀 명확하죠? 대충이고 이거 전부 다 부인. 결국 이 범위 내에서 연금 불이백은 송금 인정.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연금을 뭐 대충보다 초과 불입하는 회사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퇴직급여 송금물산입 그다음에 지급액은 송금산입 그다음에 그중 연금 불이백은 전부 송금산입 이렇게 얘기 처리가 됩니다. 하나 더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죠. 자 작년도에 대충 있고요. 다 불산입 했고요. 연금에서 요만큼 송금 인정받았어요. 자 지급이 일어나죠. 내년도에 세금 지급이 일어나는데 이제 송금 산입을 하게 됩니다. 송금 산입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연금으로 인해서 송금이 작년도에 산입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액이라고 올해에 송금 산입해버리면 작년에도 연금으로 한번 송금 인정받았고 올해도 지급으로 송금 인정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건 지급할 때 연금으로 지급한 이외의 분만 송금 산입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럼 유보 금액이 이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편 조정으로 그 퇴직금 지급액 중에서 연금 부분은 양편 조정으로 연금과 태충을 이제 조정해 주는 그런 세무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유보 잔액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어떤 그 세금 이펙트는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세 개의 세무 조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전액 송금물산입 그다음에 지급액 중에서 다시 전액 송금물산입 연금은 불이백이 송금산입 지급액은 이제 지급액 중에서 그 연금을 제외한 부분이 송금산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유보금액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지급액 중에서 연금 부분은 양편 조정으로 연금과 태충을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4개였죠? 네, 4개의 세무조정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세무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태중이 변하면서 전부 부인되면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런 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계 대충에 대한 회계와 세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무조정이 어려운 부분이면 어려운 부분이고 쉬우면 쉽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태충이 그중에서 어려운 부분임에는 뭐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세무조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이라고 하면 모든 회사가 있는 세무조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태충에 대한 세무조정을 이해하면서 좀 세무조정에 한번 첫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